크림반도에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군용 차량은 케르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리는 해체되지 않았지만 동맥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럭, 화물차, 탱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공포가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의 탄약 공급이 끊겨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크림반도로 향하는 폭발물과 연료가 러시아 본토의 역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음 경보가 케르치 다리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러시아 주민과 러시아 군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게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파괴해야 할까요? 게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반드시 다리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 열차가 크림반도로 안전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위험 화물 금지 경보가 울릴 때마다 몇 분씩 차선이 닫히고 단 한 번의 수중 폭발로 엔지니어들이 몇 달 동안 책상에 묶여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가 단 3번의 공격으로 케르치 다리를 마비시킨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장 바실 말리우크에 따르면 케르치 다리는 현재 제한된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다리는 군사 물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되감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크림 다리를 목표로 3번의 성공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첫 번째 주요 폭발이 도로 갑판을 파괴했습니다. 도로 옆에 연료 탱크가 불에 탔습니다. 교통은 곧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지만 다리는 처음으로 몇 달 동안 조심스러운 운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2023년 7월에 왔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보안 서비스의 군사 방첩국 제13본부에 의해 바다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약 200대의 수상형 무인 해상 차량이 작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로 구간이 다시 손상되었고 수리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완전 재개 발표는 항상 주의사항과 함께 나왔습니다. 속도 제한, 중량 제한, 그리고 단계적인 교통 흐름. 그리고 2025년 6월 3일 이번에는 수중 공격이 다리의 지지 구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의 폭발이 각각 TNT 100톤에 해당하는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수중 방법의 확인은 이전의 수상 드론에서 계속되는 기술적 적응을 나타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다리 접근 각도를 막는 붐 배리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공격의 지속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이제 방어 계획에 침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그날 다리는 여러 번 폐쇄되고 재개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통 제한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 3번의 공격은 파괴를 일으키기보다는 불안정한 현실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라는 질문이 모든 호송대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수리하는 것은 쉽지만 그 다리에 대한 위험을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다리가 기술적으로 작동 가능해 보일지라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척도가 지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물류 동맥의 진정한 강점은 통과했는가 아니면 통과하지 않았는가의 단순함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통과, 수용 가능한 위험 프리미엄, 대체 경로의 용량이라는 3가지 요소가 전체적인 영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2023년 말 영국 국방정보평가가 그렇게 혹독했던 이유입니다. 그 다리는 모스크바의 보안 부담이 되었습니다. 공중과 육지를 연결하고 바다와 해안을 연결하는 방어 요소들이 케르치 해협을 통해 다른 전선에 필요한 인력과 화력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조치들도 이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대형 트럭과 연료 교통이 점차 페리로 이동하면서 공식적인 이야기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개방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날마다, 심지어 시간마다 경보로 인한 폐쇄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폐쇄는 다리의 콘크리트보다 운전자의 신경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리가 연속으로 2번 닫히면 호송대 지휘관은 일정을 바꾸지 않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학의 언어가 작용합니다. 지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충격은 정적 및 피로 계산의 재평가를 촉발합니다. 이는 중량 위험 화물에 대한 추가 검사, 속도 제한 감소, 그리고 매번 진동 후 새로운 점검을 의미합니다. 파괴는 없지만 안전 여유를 침식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상된 것은 다리가 아니라 그 기능입니다. 군용 열차가 기술자의 서명 없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2024년 봄까지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위험 화물 제한으로 인해 2,000대 이상의 탱커 차량이 몇 주 동안 북카프카스 철도에 발이 묶였습니다.
해결책은 페리와 탱커 운송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리를 통해 간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SBU 수장 바실 말리우크는 2024년 3월에 그 다리가 실제로 탄약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 열차 수가 4대, 5대로 줄어들어 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오어센트 커뮤니티 몰파르는 위성 이미지에서 군사 장비를 운반하는 화물 열차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 주장들 중 일부는 반대 언론에 의해 선전으로 일축되었지만 현장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물류는 어디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도를 따라 남부 해안선을 따라가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타간로크에서 마리우폴까지 그리고 베르단스크에서 멜리토폴까지 이어지는 선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속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졌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경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더 가깝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득은 또 다른 위험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케르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은 이론상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보험료가 따릅니다. 해협 주변에는 수상 및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바지선과 붐장벽, 연막장치, 근접 순찰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격이 다시 왔다. 이러한 방어는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주요 효과는 문 앞에 경비원 수를 늘리고 모든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지도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폐쇄라는 단어는 실제로 손실을 의미한다. 호송대가 케르치에서 대기할 때 대체 철도 노선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비용 곡선이다. 연료, 교대, 예비 부품, 위장, 호위, 피로. 페리와 유조선으로 연료를 옮기기 위해 부두에서 기다리는 매 시간은 전쟁의 다른 곳에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열리고 닫히는 항로는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맥을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전략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다리를 계속 여는 것이 더 저렴한가요? 아니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저렴한가요? 잠시 동안 우리는 다리 위에 섭니다. 콘크리트, 강철, 그리고 케이블. 그러나 전쟁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수중 폭발이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위험 물질, 속도, 축 압력과 같은 매개 변수는 철도 측에서 재조정됩니다. 도로에서는 대형 트럭과 연료 탱크 차량이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거나 완전히 바다로 우회됩니다. 종이상으로는 개방된 것으로 보이는 다리가 계획 소프트웨어에서는 고위험 변수 상태로 격화됩니다. 이는 다리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용량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탄약은 일정에 따라 운송되나요? 아니면 전술에 따라 운송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수사가 뒤처집니다. 공식 발표는 교통이 재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빠르게 전파하지만 여름 더위 속의 킬로미터 길이의 대기열은 지연으로 무시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언어로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위험 화물을 페리로 되돌리세요. 군사 열차를 남쪽 육로로 우회시키고 모든 경보에서 멈추고 시작하세요. 이것이 영국인들이 보안 부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리를 열어두기 위해 배치된 배터리, 레이더 및 승무원은 다른 중요한 지점에서 방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어탑에서 불이 켜지는 버튼 하나는 다른 전선에서 하나가 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개의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위기 발생 후 처음 6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해협에 고위험 경보가 울리면 대형 차량과 위험 화물은 즉시 멈춥니다. 승객과 경차는 느린 속도로 간헐적으로 움직입니다. 크림반도의 내부 창고에서 비상 물자가 활성화됩니다. 페리 터미널은 혼잡해지고 유조선 일정이 확대됩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남부 육로가 대체 경로로서의 역할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호위, 그리고 더 많은 정차와 출발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지점이 되면 전선으로의 탄약과 연료 흐름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전술적 속도는 느려지고 화력 강도는 시간별 계획에서 일일 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보마다 반복됩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안 보이나요? 네. 사진 속 다리는 여전히 있어요. 네. 민간 교통은 대부분의 날에 계속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차량이 지나갔는지가 아니라 어떤 화물이 어떤 속도로 어떤 안전 여유로 운반되었는가입니다.
연료와 탄약 같은 위험 화물에 대한 제한, 군용 열차의 감소, 승객 중심 교통의 우선순위.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파괴 없이 기능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치고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치고 느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현장 심리로 돌아가서 케르치 다리는 푸틴의 개인적인 상징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보는 단순한 경로의 방해가 아니라 서사의 방해이기도 합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정당성 서사안은 모든 물류적 차질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부 육로를 확장하고 케르치 주변의 공중 및 해상 방어를 겹겹이 쌓고 바지선과 붐 장벽을 늘리고 연막을 더 자주 활성화하며 회피 방식으로 통행 체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각각은 다리를 정적인 구조에서 동적인 보안 프로젝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산, 계획, 시간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운영 결과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남부 전선에서 포병과 무인 항공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 주축이 크림반도에서 해안선으로 이동하면서 보급의 기하학이 변화합니다. 이는 일부 지점에서 거리를 단축시키는 반면 다른 지점에서는 화재 위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철도 운송과 페리탱커 운영 간의 동기화가 방해받을 때마다 전선의 특정 구역에서 대량 화력 계획이 지연됩니다. 보급의 시간당 리듬이 1일 리듬으로 바뀔 때 포격 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군사 목적으로는 상실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독립 및 반대 매체는 이를 명확히 언급하지만 주류 뉴스 기관의 현재 사건 보도도 실제 결과에 대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사결정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도로 다리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항상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분 폐쇄가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줄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대중은 다리가 작동하는 것과 다리가 안전한 것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한편 물류 계획자는 각 경보 주기 후에 위험 요소를 증가시킵니다. 엔지니어가 통제된 통행이라고 말하더라도 군인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물통을 넘치게 하는 것은 한 방울이 아니라 방울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리듬이 깨진 동맥은 전쟁에서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확대해 봅시다. 케르치의 운명은 흑해와 아조프의 공급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스토프에서 남부 해안선으로 내려가는 철도가 새로운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수리와 보완에 할당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비 다리, 임시 부교, 추가 페리 노선 각각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각각은 전략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투자된 루블은 다른 지역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가 다리를 언제든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구축하는 모든 요새와는 다른 전선의 현장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방부의 보안 부담 진단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한 줄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식 기관들은 열림, 닫힘, 다시 열림이라는 문구를 빠르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은 민간 생활이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군인의 노트북에서는 페이지가 다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군용 열차가 드물어지면 위험한 화물은 페리로 우회되고 경보가 울릴 때마다 차선이 폐쇄됩니다. 계획자는 우리가 다리를 건널 것이다. 대신 다리가 통행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겠다고 씁니다. 크림 다리의 현재 의미는 바로 이 이중성에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자 물류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변수라는 것이 위험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단일한 답변은 없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사실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여전히 서 있지만 그 기능은 변했습니다. 케르치 해협 위의 이 거대한 구조물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성은 심각하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주요 공격 이후 다리에 대한 공중 위협, 무인 항공기 및 해상 드론 공격이 영구적인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다리는 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 폐쇄되어 있으며 군사 호송대의 통과는 위험하고 느립니다. 이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전략적이지만 이제는 고위험 동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케르치는 서 있지만 물류적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남부 육로 대안인가 새로운 위험인가? 러시아는 케르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부 육로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는 HIMARS, SDB, AASM, ATACMS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범위에 속합니다. 남부 회랑의 일부 구간은 전선에 더 가까워져 물류 경로가 단축되지만 포화 속에서 통과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가 해결책으로 보는 대안은 새로운 취약점을 동반합니다.
해상 경로는 확장되고 있지만 기상 조건과 무인 항공기의 위협에 의존합니다. 다리의 제한은 페리와 유조선 교통에 새로운 부담을 주었습니다. 흑해와 아조프해를 가로지르는 부유 플랫폼을 이용한 군민 수송 작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날씨 조건에 의존하며 UAV 공격에 취약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최근 항구, 부두 및 이동 중인 선박에 대한 해상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해상 보안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주 동안 모든 교통이 느려지면 부대의 교대와 탄약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기술자와 지휘관들이 현장에 복귀합니다. 케르치 다리에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과 드론 위협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지니어의 긴급 피해 평가, 보안 전문가의 교통 우회 프로토콜, 그리고 지휘 수준의 의사결정 알고리즘도 다시 활성화됩니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트럭들, 속도가 느려지는 버스들, 우회 도로로 신경질적으로 되돌아가는 차량들은 단순한 민간의 고난이 아니라 전략적 지표입니다. 전선에서의 모든 지연은 적에게 기회의 창이 됩니다. 포병 부대가 탄약을 2시간 늦게 받으면 공격이 하루 지연됩니다. 무너질 뻔한 방어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케르치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시간 기계입니다. 시간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콘크리트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